자, 4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입니다. 흰바족 여성들은 피부와 머리카락에 버터와 적토로 만든 오티제를 바르고 머리를 닦는 법을 어머니로부터 배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축적성과 이제 혼동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평가원이 의도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학습성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진다. 그러니까 세대 간 전승은 축적성과 관계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축적성을 준 다음에 야, 이 성질은 세대 간 전승과 관계되니? 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근데 이 사례에서 부각되는 속성을 우리가 이제 골라라 라는 이야기를 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축적성이 부각이 되려면 반드시 풍부해지거나 다양해지는 요소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축적 과정이 나타나야 축적성이죠. 그러니까 축적성에 대해 설명을 할 때는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문자나 언어를 통해 전승된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 맞는 말이지만, 어떤 사례에 이것이 부각되었는가를 판단할 때는 전승만 됐다고 무조건 축적성이 아니라 이게 전승되어서 누적되는 거를 보여줘야 축적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배웠다의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성이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이죠. 마사이족 남성들이 추는 아두무의 독특한 점프 동작은 마사이 전사들의 용기와 인내를 상기시킨다. 당연히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공유성인데, 이것도 전체성과 조금 헷갈렸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체성이 되려면은, 자, 전체성은 애들이 많이 이제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변동성이랑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뭐 축적성이랑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전체성이라는 게 나오려면은 일단 카테고리가 다른 두 문화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적 범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니까 학생들의 줄임말 사용이 많아졌다. 이런 거는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의 문화 요소와 정보통신 기술, 그것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카테고리의 문화에다가 영향을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전체성이 되려면은 카테고리가 다른 요소 간의 관계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는 그냥 이 춤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사이족 남성들이 뭐 믿고 있는 어떤 종교와 이러한 독특한 점프 동작이 연관된다. 그럼 전체성이 되겠죠. 종교라고 하는 것과 어떤 춤이라고 하는 건 예술적인 요소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다른 카테고리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화의 카테고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전체성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공유성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게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딱딱 풀 때 명확한 여러분들 기준, 물론 속성이라는 게 항상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이 풀다 보면은 평가원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런 정도의 표현이 나오면 공유성이구나, 이런 정도의 표현이 나오면 전체성이구나를 익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과 문제를 적게 풀어본 사람의 차이점은, 어떤 문제를 잘 맞추냐 못 맞추냐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똑같이 문제를 맞추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암묵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지를 딱 봤을 때 이게 공유성일까 전체성일까 이거를 고민하는 10초, 이게 학습성일까 아니면은 축적성일까를 고민하는 10초, 그것만 해도 벌써 20초가 걸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 한 5개 정도만 조금씩 머뭇거리더라도 금방 1분, 2분이 여러분들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문화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개념을 충분히 숙달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더 이상 풀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생윤하고 사문을 많이 공부하시는데 같이 생윤에서 문제를 푸는 어떤 공부의 의미와 사회문화에서 문제를 푸는 공부의 의미는 서로 달라요. 생윤에서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모르거나 지엽적인 내용들을 더 알아가는 데에 포커스가 있다면, 사회문화는 지엽적인 거를 알아가는 것도 물론 없진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여러분이 머뭇거리는 그 5초에서 한 3초 정도 되는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주는 게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는 문제를 내가 개념을 잘 알고 맞추더라도 많이 풀어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머뭇거리는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지 하나에 5초씩만 머뭇거려도
한 문제 푸는데 선지가 5개면 20초, 25초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0문제를 풀게 되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머뭇거림 없이 그냥 선지를 바로바로 찍는 사람보다 4분, 5분이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사회문화에서 문제풀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라도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해진다? 이건 당연히 축적성이 되겠죠. A의 사례로 야구장 주변 사람들의 응원 동작을 보고 따라하며 익히는 것, 이것은 이제 공유성이 되겠죠. 학습성이 되겠죠. 다음, B는 문화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의미와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 공유성이 되겠죠. B의 사례로 휴대폰 결제 기술 보세요.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기술 때문에 현금 거래,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서로 다른 문화 카테고리 간의 변동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제 전체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감소하고 있으니까 뭐 원래 현금 거래를 많이 했는데 감소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으니까 변동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이 되냐? 니은과 디귿이 여러분들 정답이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A는 지역 내 대학생들의 학업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A는 시범사업을 적용한 학교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전후에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대규모로 실시하였다. 이후 학생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시범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갖고 있던 연구자 갑은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A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으니까 요것은 뭡니까? 2차 자료가 되겠죠. 이 이후에 자기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집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겁니다. 그 결과 등록금 지원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업 지속 의사 증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갑의 연구에서 기억은 표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따지면은 표본이라고 하는 건 1000명이 이제 표본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X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이게 A의 입장에서는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단 A가 어떤 연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연구가 들어가야 이게 표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구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가 조금 애매하고요. 그냥 조사만 했을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모호하게 써 있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마도 이제 기억선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모호하게 쓴 것 같은데 의도적이진 않은 것 같고, 기억선지를 만들려면은 여기에 전체다, 일부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기억선지에 대한 게 조금 이상해질 수 있어서 이렇게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보시면은 맥락상 봤을 때 이게 표본 같지는 않고 아마 전수조사를 한 것 같이 보여요. 시범사업을 적용한 학교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실시했다. 뭐 이런 맥락을 보면은 아마 지자체에서 한 거고 공공기관에서 한 거니까, 이 등록금을 일부 지원하는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그 학생들과, 그리고 이걸 대상으로 되지 않았지만 자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다 조사한 게 아닐까라는, 전수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A의 표본이니? 라고 물어보기에는 연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전수조사인 것처럼 보이는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A의 표본이다? 이거는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갑의 표본이 아니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갑은 2차 자료를 연구에 활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차 자료를 연구에 활용했죠. 2차 자료니까요. 갑의 연구 결과는 A의 시범 사업이 확대 시행되는 걸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왜냐면 1000명의 자료를 분석해서 등록금 지원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업 지속 의사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사업이 학생들의 학업 의지를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